안녕하세요. 2024년 6월 8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암물질이 뭔지, 전에는 제가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려고 이것을 자석물질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자석물질이라는 말을 안 쓰고 사람들이 별로 신뢰를 하지 않아서 좀 더 자극적인 암물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요게 암물질이 뭐냐면 암을 일으키는 물질인데, 암물질이 있으면은 어떤 질환이 생기느냐면 난치병, 불치병, 암,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모든 병은 90% 이상이 이 암물질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90% 이상. 그래서 암물질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난치병, 불치병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 대표적인 것이 뭔가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거. 암 말고 난치병, 불치병. 대표적인 것이 루마티스예요. 그죠? 루마티스 고치는 사람 있나요? 저기 미국에서 온 제수 있는데 오래간만에 왔는데, 저 양반이 루마티스로 우리 교실에 올 때 업혀왔어요. 지금 잘 돌아다니나 그래도. 루마티스, 건선, 아토피, 이런 것들이 난치병, 불치병이에요. 이것이 전부 암물질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것들이에요.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쳐요. 요것만 걸리면 그래도 죽지는 않으니까 다행인데, 이게 암에 걸렸다 그럼 반드시 5년 이내에 틀림없이 죽여요. 병원에서 암을 발견해내면 건드리면 더 일찍 죽고, 안 건드려도 5년 이내에 죽게 돼 있어요. 암에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물질이 얼마나 많으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물질을 가지고 있느냐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성인의 40%, 종합병원에 다니는 사람의 80%, 둔치에서 걷기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90%, 한의원에 다니는 사람들 거의 100%. 이 암물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많아요. 특히 여기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의 40%는, 이건 요 수치는 제가 엘로드를 가지고 길거리 종합병원, 그냥 둔치, 한의원에 가서 제가 조사한 바예요. 수치예요. 전국을 다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맞는데, 요 숫자가 어떤 숫자하고 비슷하냐면, 보험회사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암으로 죽는 사람이 몇 %냐라고 하면은 37%라고 해요. 이 수치하고 아주 유사해요.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평균 성인의 40%가 내가 당신 암물질 있다고 하더라도 안 믿어져요. 우리가 만든 홍파구 고약만 딱 2주간만 붙이면 없애고 암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데도 안 믿어주더라, 그런 얘기예요. 암에 걸린 다음에는 별짓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암물질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지, 암물질은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지, 병원에서 암을 치료한다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병원에서 암을 치료했다라고 하는 것은 암이 아닌 것을 암으로 진단하고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해서 고쳤다고 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병원은 암이 어떻게 해서 발생됐는지,
암의 발생 원인을 몰라요. 암의 발생 원인을 모르는데 암을 치료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럼 암물질은 일단 어떤 사람이 암물질이 생기느냐? 암물질이 생기는 사람은 체질적으로 음인만 걸려요. 음인. 우리 체질은 저희는 오상 체질을 얘기하는데 태양인, 중성인, 소음인, 태음인, 소양인. 이 태음인, 소음인, 태음인만 대부분이 암에 걸리고 중성인은 아주 숫자도 적은데 극히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 사람들도 걸려요. 제가 중성인이에요. 체질은 보면 음인은 소음인이 있고 태음인이 있어요. 태음인은 보통 등치가 커요. 말도 잘해요. 음인 같은 생각이 안 들고 양인 같아요. 말도 잘하고 등치도 크고 그래요. 태음인은. 소음인은 대체적으로 조용해요. 부자, 교수, 판사, 그 다음에 의사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소음인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말을 먼저 하지 않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즉흥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가 많아요.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은 교수, 의사, 판사, 검사들은 양인이 많아요. 판사가 음인이 많아요. 활동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은 사법고시에 돼도 검사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조용한 사람들이 판사 쪽으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판사, 의사들도 제가 보니까 암에 최고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의사들이 암에 제일 많이 걸려요. 제가 광명시에서 학원을 했는데 병원이 5개 있었어요. 원장 3명이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병원 5개 중에서. 그래서 많은 통계는 모르는데 의사들이 암에 많이 걸리더라. 음인이고, 음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암에 걸리느냐? 암물질이 있는 사람이 암에 걸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암물질이 생기고. 그럼 이 암물질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발생 원인. 암물질이 발생 원인은, 암물질이 발생 원인은 기본적으로 호르몬 분해에 의해서 생긴다. 호르몬 분해. 우리 인체에는 호르몬이 많이 있어요. 갑상선 호르몬. 여러분 갑상선 호르몬 얘기 최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 간에서 만드는 빌리루빈 호르몬, 뇌하수체 호르몬, 그 다음에 부신, 피질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 호르몬 종류가 수없이 많은데 근본적으로는 호르몬이 분해해서 생긴다. 호르몬 분해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이 호르몬 분해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데, 호르몬 분해가 되면은 호르몬 분자가 끊어지면서 활성산소라는 것이 나와요. 활성산소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활성산소가 혈액 속의 철과 결합해서 FeO가 되는데, 이 산화철, 이게 암을 만드는 근본 물질이에요. 지금 FeO하고 혈액 속에 또 Fe3O4, Fe2O3, 제3산화철과 이 FeO, 이 두 개가 합해서 Fe3O4, 요 물질인데, 이 두 가지가 철화물은 보통 자석의 성질이 아주 강해요. 이 두 물질이 몸에 생기면 요게 진암철, 자석의 성질을 가진 물질, 진암철과 똑같아요. 이거 자철광 분자식이에요. 맞죠? 이게 자철광 분자식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물질이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더라. 진암철이 몸에
진암철이 생기면 그게 암물질이고 그게 암을 일으키고 난치병, 불치병, 암을 일으키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호르몬 분해를 시키는 외부의 자극이 뭐냐? 외부의 자극은 첫 번째가 수맥파하고 전자파다. 제가 주로 전에는 수맥파라고 했는데 전자파를 끼어든 것은 현대인들 좀 공부를 했다고 하는 사람 젊은이들이 수맥파 얘기만 하면 완전히 무당이나 풍수가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꼭 전자파를 같이 끼워줘요. 수맥파나 전자파가 이게 1등 공신이더라. 이게 90% 이상. 90% 정도는 되는 것 같아. 두 번째가 스트레스. 강한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아주 강한 스트레스여야 돼. 웬만한 스트레스, 뭐 업무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 이런 건 일도 아니고 주로 스트레스 중에서 제일 큰 게 뭐예요? 자식의 사망. 이게 제일 커요. 자식의 사망. 그 다음 배우자의 사망. 이혼. 부도. 이 정도 부도 난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려요. 아주 강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화학물질. 화학물질 중에서 자극성이 아주 강한 거. 벤젠, 톨루엔. 벤젠도 냄새 강하죠? 톨루엔. 그 다음 페인트 신나. 그 다음에 여러분 옛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동대문 시장 포목점에 가면 막 눈이 매워서 눈물 나오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포르말린. 그 다음에 그 수입 목재를 들여오면은요, 그 목재 속에 벌레들이 있는데 벌레들을 죽이려고 포르말린 물에 담가요. 그리고 합판 공장, 접착제, 합판 공장에서 그런 화학물질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페인트공도 암에 많이 걸리는 직종입니다. 유전자 변형식품. 우리나라에서 현재 유전자 변형된 옥수수하고 또 하나 기름 짜는 거지, 콩. 두 가지가 우리나라 자유스럽게 들어오는데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유전자 변형한 옥수수나 콩을 수입 안 하는데 우리는 지금 제재 없이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부수적인 거고 주로 수맥파와 전자파다. 여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수맥파를 구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수맥파 말만 들었는데 지금 수맥파를 여러분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집이 여기 요 라인이 있는 곳이 여기가 수맥이 흘러가는 곳이에요. 이 수맥이 흘러가는 곳에서는 얘가 이렇게 돌아요. 제가 안 움직여도. 얘가 전자. 이쪽은 안 돌아가요. 이쪽으로 갔더니 돌아가요. 여기는 안 흘러요. 집 전체가 수맥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쪽은 있고 이쪽은 없어요. 이쪽은 분명히 있어. 여기는 없어요. 성수배 이리 나오시겠어요? 자, 여기 이렇게 돌아서 보세요. 여기 수맥이 있는 쪽이에요. 오링 테스트. 힘을 꽉 줘보세요, 손에. 수맥이 있는 곳에서는 이게 오링 테스트 하면 손가락이 떨어져요. 이 양반 힘이 센 사람인데도 떨어져. 수맥이 없는 쪽, 이쪽에 한번 와볼까요? 여기 수맥이 여기 없어요. 힘 꽉 줘보세요. 아까처럼. 저쪽 똑같은 손으로. 이쪽. 꽉 줘보세요. 안 떨어져요. 수맥이 있는 쪽으로 와보면 맥없이 떨어져요. 수맥이 있는 쪽에서는 사람이 힘을 못 써요. 그 다음에 또 전자파 한번 볼까요? 이게 전기가 들어오는 제품에서는 전자파가 심하게 나와요. 여기다 손을 한번 대보시겠어요? 오링 테스트 박.
힘을 못 써요. 이렇게 뚝뚝 떨어져요. 힘을, 전자파가 나오면 손을 떼보세요. 저거 손을 떼보시고. 힘이 강하게 돼요. 느끼시죠? 오링 테스트 하는 것은 약 60여 년 전에 일본계 미국인이 이것을 발견해낸 건데, 이거 사람 생각보다 이거 힘이 세요. 그런데 전자파나 수맥파에 노출돼 있을 때는 이게 힘없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우리 신체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못한다. 우리 신체는 수맥파하고 전자파에서는 맥을 못 춘다. 수맥파는 뭐냐면 밑에 물이 있어서 이 물 개념만 얘기를 하는데, 이 땅 밑에서 라돈이라고 하는 방사선이 올라오는 곳이 수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라돈이라고 하는 방사선이. 그래서 방사선을 약하지만 계속 쏘이면 호르몬이 분해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생기는 거예요. 많은 양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젊은이가 와서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복잡할 수가 있어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암은 어떤 사람이 걸린다고요? 암은 음인만 걸린단 말이에요. 양인은 안 걸려요. 양인은 음인에 비해서 체온이 미세하게 높다고 그래요. 양인은 말이 많아요. 생각하는 것보다는 말과 행동을 먼저 해요. 그래서 가난해. 부자가 없어. 공부도 못해요. 그러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는 경향이 있다. 그럼 음인들이 조용하고 차분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부자로 살고 그런다 이게. 음인 중에서 소음인하고 폐음인이 걸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 이 체질이 뭐냐면, 체질은 어떻게 유전하느냐면, 체질은 정확하게 X자 유전을 해요. 정확하게. 저기 아버지하고 딸하고 체질이 같아야 돼요. 엄마하고 아들이 체질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혈액형이 다르면 친자가 아니죠. O형과 O형이 결혼을 했는데 A형이나 B형이 나왔다. 그럼 친자가 아니에요. 그건. 그거 아시죠, 여러분? 혈액형에 대해서는 그걸 잘 아세요. A형과 A형이 결혼을 했는데 AB형이 나왔다. 그건 딴 데서 친자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체질도 아버지와 딸이 체질이 다르다. 그럼 친자가 아니에요. 엄마하고 아들이 체질이 다르다.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은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없죠. 병원에서 바뀌기 전에는. 그죠? 그런데 아버지와 딸, 여기는 친자가 아닌 것을 제가 여러 명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들끼리는 모든 아들은 체질이 같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들은 다 엄마하고 체질이 같으니까 아들들은 체질이 다 같아야 돼요. 딸도 아버지와 체질이 같으니까 전부 다 같아야 돼요. 근데 아들은 다른 곳이 없는데, 내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도 오랫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딸이 여럿 있는 집에 딸들끼리 체질이 다른 사람이 있더라. 말도 못하고. 봤더니 얼굴도 달라. 아버지가 다른데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요새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옛날에는 하도 자식이 많아서. 이런 일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WHO에서 아주 순수한 피를 잘 보관을 하려고, 한 번은 아이슬란드가 대륙에서 제일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피를 채취해가지고 WHO에 보관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그만뒀어요. 재치로. 자기 자식을 아닌 애를 키우는 집이 너무 많더라 이게요. 혈액 검사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포기했다는 설화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요것을 보면 그러니까 암은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 하면은 누가 걱정을 해야 돼요? 딸이 걱정을 해야 돼요. 딸은 엄마하고 가까운, 나는 엄마하고 친하니까 엄마하고 관계 있는 것 같지만 엄마하고는 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암에 걸렸다 하면 누가 걱정을 해야 돼요? 아들이 걱정을 해야 돼요. 체질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그럼 아버지하고 누가 또 체질이 같아요? 아버지, 형제들, 아버지, 형제들이 체질이 모두 다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이런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딸이 조심을 해야 된다. 엄마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모들, 자매들이 체질이 똑같으니까 이모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아들이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체질이 같기 때문에, 음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근데 현대의학에서 체질을 얘기하고 있으면 한의원에서나 체질 얘기를 하지, 현대의학에서 암 문제를 얘기하는데 체질 얘기하면 바로 젊은 친구들은 저거 노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지? 일반적으로 안 믿어. 믿지를 않아. 근데 암 문제는 아까 보시다시피 전 국민의 37%가 암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암은 한번 걸리면 무조건 죽어요. 못 살아나요. 살아난 사람, 내가 암 환자를 약 6천, 연 인원, 똑같은 사람이 여러 반복해서 봤다고 그래도 1년에 약 6천 명 정도를 내가 암 환자들을 봤는데, 말기암 환자가 살아났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암 사기인데 저기 산속에 가서 나 혼자 산중 생활을 했다니까 암이 다 나았다? 그거 뻥이에요. 암이 아닌 것이 나은 거예요. 제가요, 다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암 얘기만 하면 제가 자신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해요.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수술 수술, 그 다음에 응급처치, 전염병, 그 다음에 염증 치료, 그리고 항생제를 사용하는 거, 이것을 제외한 일반 질환을 치료하는데 세계에 있는 의사들 전부 합해도 내가 고치는 병에, 내가 고치는 거에 100분의 1도 못 고쳐요. 제가 자신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나요? 유튜브로도 나가는데. 왜 그러느냐? 왜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면, 병원은 세계에 있는 의사들 다 합해도 간, 신장 고치는 의사 한 명도 없어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간하고 신장이 나빠서 또 하나 더면 정신병 고치는 의사 있나요? 정신병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신병 고치는 의사 한 명도 없어요. 정신과 의사들, 정신병은요, 뭐가 정신병이냐면 불면증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울증, 공황장애, 그 다음에 조울증, 조현병, 여기까지가 정신병인데, 이거 고치는 사람, 특히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종류가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이거 고치는 의사, 불면증 하나도 고치는 의사가 지구상에 없어요. 불면증이 뭔지도 몰라요. 약물로 안 고쳐져요. 정신병은 왜 못 고친다? 정신병은
뇌질환이 아니에요. 근데 전부 여기서 찾으려고 하니까 애들 발달장애 같은 것도 전부 못 고치잖아요. 근데 하여튼 정신병은 심장병이에요. 이 사실을 몰라서 못 고치는 거예요. 정신병이 심장병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심장을 못 고치니까 정신병 못 고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물질에 대해서 이 암물질이 제가 난치병, 불치병이라고만 얘기를 했지, 암 얘기만 했지, 이 암물질에 의해서 발생되는 병이 수도 없이 많아요. 채널 A에서 나오는 그 어린이들, 그 누구죠? 오은영 박사가 얘기하는 거기 나오는 애들 전부 이 암물질 때문에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정신과 의사가 걔들을 고쳐요. 거기 나오는 애들 고치는 애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텔레비전은 지금 몇 년간을 계속하고 있어, 채널관에서. 오은영이가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 못 고쳐요. 그런 의사인 제가 하는 말이에요. 여기 산 증인도 있어요, 저기. 루마티스를 고친 산 증인이 지금 몇 년 만에 왔지, 제수씨? 2년 만에 오신 거예요? 이따 인터뷰 할 거야. 자, 그래서 암은 걸리면 죽습니다. 암은 걸리면 죽어요. 그리고 암은 언제 암이 발생이 되느냐면 소음이는 암물질이 생기고 6년 후 6년 후에 암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암물질이 그 다음에 태음인은 3년 후에 암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암물질이 있다고 해서 꼭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암물질이 있으면 무조건 암에 걸린다? 그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암에 걸린 사람은 틀림없이 암물질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저기 고등학교 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거 얘기하는 걸 때 쓰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암물질이 있다고 해서 꼭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암에 걸린 사람은 틀림없이 암물질이 있다. 즉 암물질이 있는 사람은 암에 걸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암에는 안 걸리더라도 난치병, 불치병에 걸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암물질을 없애야 된다.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그러면 암물질이 생겼으면 없애야 되고, 첫 번째는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암물질을 제거하는 거. 이거 우리가 만든 홍파고를 2주간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없어져요. 이거 잘 없어져. 붙이는 순간 암물질이 활동이 멈춰요. 그 다음에 암물질이 생길 수 있는 근원이 아까 외부 자극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맥파하고 전자파. 여기 우리가 만든 이 치타라고 하는 거, 이것을 집에 냉장고, 여기 전기가, 냉장고 코드가 꽂혀져 있어요. 전기가 꽂혀져 있는 거. 여기 전자칠판도 전기가 오니까 철판이 돼 있는 곳에 딱 붙이기만 하면 그 집안 내에 수맥파하고 전자파가 다 차단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수맥파가 어디에 많이 있느냐면 핸드폰이 수맥파가 무지하게 심해요. 핸드폰이.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핸드폰의 전자파를 차단하는 것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름을 다람쥐라고 졌어요. 이거 다람쥐. 이걸 핸드폰에 이렇게 붙이기만 해도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차단이 돼요. 치타를 붙여놓은 집 안에 있을 때는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도 차단이 돼요. 근데 핸드폰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죠? 밖으로 나가죠? 그때는 전자파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 다람쥐를 핸드폰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된다, 이런 얘기. 그거 아주 쉬운 일이에요. 또 하나는 이거 치타하고 다람쥐를 붙이면 되는 건데, 이 전자파가 아주 많이 우리가 노출되는 곳이 어디냐면 자동차예요. 자동차. 자동차 시동을 껐을 때는 전자파가 발생이 되지 않는데, 시동을 딱 키면 전자파가 무지하게 심하게 나와요. 그것 때문에 졸리는 거예요. 자동차 졸음이, 운전할 때 졸리는 것이 이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때문에 졸리는 건데, 이것도 세계에서 제가 제일 처음 발견한 거예요. 자동차에서 전자파 때문에 졸리는 거라는 걸 발견한 사람이 제가 최초입니다. 그 자동차에도 자동차 철판에 이 치타만 딱 붙이면 졸음이 안 와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이거 위대한 발명품이에요. 정말로 위대한 발명품이에요. 이게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암이 아예 암물질이 생기지도 않게 예방할 수 있는 수맥파와 전자파. 그동안 수맥파를 차단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지금도 시중에 인터넷 보면 수맥파 차단한다는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는 차단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처럼 이거 집안 전체, 집에 두면 방 전체 수맥파하고 전자파를 이렇게 차단하는 강력한 것은 지금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잘 안 믿어요. 이거 안 믿어요. 그래서 특히 음식점 장사하는데, 장사 안 되는 집, 제가 서울 시내에 또 이 동네 음식점 장사 안 되는데 가보면 전부 수맥파가 심한 거예요. 망하는 집. 저기 서울 교대 옆에 서초동 지하철 교대역 13번 출구 있는 쪽에서 교대역 쪽. 거기는 엊그제도 바둑을 들어갔었는데, 거기는 장사가 안 돼서 맨날 주인이 바뀌어요. 근데 그쪽 서울 교대역 쪽에 우리 사무실이 한 4년 있었는데, 주인이 맨날 바뀌어. 집세도 싸. 엄청나게 주인이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거기가 다 수맥 덩어리예요. 그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둑 들어갈 때는 거기에 기원이 있는데, 어제도 갔다 왔는데, 그제도 갔다 왔는데, 요 치타를 갖고 가서 기원 냉장고에 딱 붙였다 올 때 떼어와요. 그러면 바둑 두는 동안 괜찮고, 바둑 두는데 보면 보통 저희 70대가 애들이고, 거기 가면 한 80대 이상 되신 분들인데, 우연히 저기 엘로드로 조사를 해봤더니 암물질이 있는 분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바둑을 두는 거예요. 내가 기원에 한 100명 정도 그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엘로드로 조사를 해봤어요. 암물질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바둑을 80 이상 두는 사람들은 암물질 없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